이 직선의 방정식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요거 공식이거든요. 외우셔야 되고요.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사실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 뭐 증명 나온 경우도 시험에 증명 나온 경우도 당연히 없고요. 뭐 물론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다 한 번씩 보여주시긴 할 텐데 자 그 뭐지 원리만 알려드리자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점이 있고요. 이 점의 좌표를 뭐 x1, y1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려야 돼요. 꼭. 그랬을 때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여기서 뭐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긋는다던가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긋는다던가 이런 거 아니고요. 꼭 수선을 떨어뜨려야 되고요. 이 선이 이 점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이거든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얘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생각해보면 얘보다 조금이라도 옆에 있으면 더 길어질 거잖아요. 그죠? 이 연두색보다 이 연두색이 더 길 거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지?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이 선분의 길이인데 그래서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자거든요. 근데 이 점을 특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 얘와 얘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에요 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좀 일반화를 시켜서 요 길이를 구해보시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뭐 결론이니까 결론만 좀 기억을 하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보통 D 아니면 L 이렇게 표현하는데 책에서는 D로 표현했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D가 왜 이렇게 생겼어? D는 분모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들어가고요. 요 ab는 누구냐면 요 ab예요. 분자에 누가 들어가냐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에 요 좌표를 대입한 거예요. 요 좌표를 여기다 대입했어요. 그럼 당연히 0이 안 나오겠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0이 나올 텐데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뭔가 거리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모양새를 기억하셔야 돼요. 잘. 분모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분자는 요 점의 좌표를 대입할 건데 거리여야 되잖아요. 거리는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모양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책에서 그 밑에 한 줄 더 나와 있는 걸로는 만약에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원점이라는 건 얘가 0,0이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0, 0 대입하면 C 하나밖에 안 남는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 마치 팁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뭐 딱히 팁은 아니고요. 그냥 0, 0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차라리 저 뒤에 가면 나올 내용이지만 하나 얘기하자면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는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당연히 평행해야겠죠.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잖아요. 거리라는 게 없잖아 그럼. 그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당연히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되고요.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길이 구하세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통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네 마음에 드는 점 아무거나 붙잡아라. 요 점에서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다. 왜냐면 이 점 잡아서 이 길이를 구하나 뭐 이 점 잡아서 이 길이를 구하나 당연히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평행하니까. 그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붙잡아서 붙잡아가지고 물론 이제
괜히 엉뚱한 점 잡지 마시고 x절편이나 y절편 이런 거 잡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반대편 직선까지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그게 알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처음 보는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쑤셔 넣게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요거 하나를 좀 기억하자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디어는 뭐다? 그냥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붙잡아가지고 x1, y1 요 점에서 얘를 밑에 걸로 줘. 요 점 하나 붙잡아가지고 x1, y1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거리 d라는 건 역시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얘랑 얘가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요 a랑 a 프라임, b랑 b 프라임 비율이 똑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상수항은 다르게 생겼겠지. 평행하긴 해야 되니까. x랑 y 앞에 붙어있는 a, b는 똑같이 생겼고 뒤에 있는 상수항이 다르게 생겼다고요. 상수항마저 똑같으면 똑같은 직선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다르게 생겼고 이 x1, y1이라는 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프라임이 0 이렇게 생겼거든요. ax1 더하기 by1이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c 프라임이랑 똑같다. 그래서 얘가 누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c는 2c고요. ax1 더하기 by1 자리에 마이너스 c 프라임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쓰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뭐 구한 거야?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의 차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기울기 똑같이 생겼으니까 ax 더하기 by는 똑같고 그 뒤에 있는 숫자가 더하기 c인 거랑 더하기 c 프라임인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가 분자에 들어가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봐봐.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에서 책에서 뭐 얘기했냐면 야 만약에 원점이었으면 이거 다 없어지니까 c 하나만 남아 이 얘기였는데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랑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원점이 어딘가 있겠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다고 치면 원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랑 원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그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라는 거야. 그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마 둘이 다를 테니까 그냥 빼서 한꺼번에 절대값 씌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중간에 증명한 과정은 그게 아니었지만 이해를 해보자면 납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서 쓰시면 참 좋겠는데 혹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리고 혹시 이거였는지 저거였는지 헷갈리면 그럼 생각하는 거야.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붙잡아가지고 그 점에서 맞은편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제 뭐 할 때 주로 나오냐면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도형의 넓이 구할 때. 하필이면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 높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밑변이랑 높이를 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좌표들이 나와 있을 때거든요.
세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야. 만약에 우리 그 평면 좌표에서 점 3개 나오고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죠? 유형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찾아봤더니 만약에 정삼각형이래. 그럼 뭐 4분의 루트 3 a제곱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 찾아봤더니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래.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인데 살펴보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이래. 뭐 피타고라스 같은 걸 이용해서 수직이라는 걸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네?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서로 수직이라는 건 뭐다? 기울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인 걸 알았으면 그냥 얘랑 얘 가지고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막 멍텅구리처럼 생긴 이런 삼각형인 경우에, 이따위로 생겨먹은 삼각형의 경우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교과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아무 두 점 잡아서 얘를 밑변이라고 보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를 구할 거고, 요 두 점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두 점 나와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방금 이야기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밑변이랑 높이가 나온 거니까 그걸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겠죠? 실제로 굉장히 귀찮고요. 옆에 거기 여기 있나? 어디 새끼 문제로 보면 여기는 없네요. 어디 뭐 다른 데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좌표 3개 나오고 어디 기출 문제 있었나 보다.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가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는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3번 문제는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2번에서 구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래서 4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 순서대로 물어본다고요. 아예 그냥 단답형 문제로 1, 2, 3, 4 이렇게 쭈루룩 나오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서 말하는 좌표가 3개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약간 잔머리를 써보자면 이렇게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제가 손으로 안 썼지만 납득은 했죠? 똑같이 생긴 삼각형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직각삼각형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세 변 중에 뭐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면 이거 직각삼각형 아니어도 넓이 구하는 게 쉽잖아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얘가 X축에 평행하다고 치면 그냥 얘가 바로 나오거든. Y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생기면 누구 하나를 밑변이라고 볼지 높이라고 볼지가 약간 좀 애매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커다랗게 생긴 얘를 다 감쌀 수 있는 직사각형을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좌표, 제일 왼쪽에 있는 좌표,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 찾아서 다 빼시면 돼요. 이게 어차피 요점의 좌표들을 다 알고 있으면 이 길이 이런 길이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금방. 그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세요. 막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해야지,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야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해야지, 그 다음에 넓이 구할 건데 귀찮으니까 얘는 물론 산수가 귀찮긴 하지만 복잡하진 않거든요. 금방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아마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근데 요거 말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사선 공식. 요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 뭐 신발끈 공식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정석에는 아예 연습 문제로 나와요. 증명하세요. 외우란 이야기예요. 좌표가 역시나 3개 나온 거야.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좌표 3개 나와 있을 때 외우세요. 일단 그냥 넓이 S는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보통 대문자 S로 표현해요. 넓이를. 식을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2분의 1을 해놓고 짝대기 길게 그은 다음에 x1, y1 이거는 뭐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고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고 나서 실제로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에 요렇게 사선으로 곱해서 다 더해요.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y3, 아니 x3, y1 x3, y1 그리고 반대쪽 사선으로 이렇게 곱해서 또 더해요.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 그래서 얘네들을 빼가지고 절대값을 빡 씌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삼각형의 넓이에요. 조심해야 될 조심이 아니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말한 것처럼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떤 공식이라기보다 당연히 밑에 있는 게 공식인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신발끈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맨 앞에 x1, y1, x2, y2, x3, y3 쓰시고 맨 앞에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쓰는 거거든요. 좌표 3개 중에 누가 x1, y1인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와도 돼. 순서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좌표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요. 대신에 맨 앞에 있는 거 뒤에다 한 번만 더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뭐 이쪽 사선에다가 제가 이쪽 사선을 빼가지고 절대값 씌웠는데 어차피 빼서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생긴 걸 나중에 계산해야 되냐? 그거 아니라고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빼서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순서는 별로 상관없다는 이야기고요. 모양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가 3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는 거고 앞에 2분의 1 빼먹지 말고 넓이니까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들어있는 것까지 잘 좀 기억을 해서 이 공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좌표가 3개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제가 지금 3개 얘기했어요. 3가지 이야기했다고. 하나는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거. 두 점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걸로 넓이 구하는 거. 또 하나는 요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넓이 3개 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사선공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나와 있는 책이 있는 걸로 봐선 뭐 충분히 쓸모가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아이고. 그래서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쓸 때 주로 나오는 녀석이더라 라는 거고요. 다 외웠죠 이제? 손을 한번 썼으면 외워지는 거 아니야? 그죠? 예제를 풀러 가봅시다. 예제도 뭐 다 안 풀고요. 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까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인데 뭐 말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대표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점이 2개 나와 있고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에 기울기 주어졌죠. 마이너스 2라고 지나가는 점 어디래? 이 둘의 중점이래. 중점은 우리 내분점 외분점 할 때 했던 거잖아요. 더해서 반 나누면 중점이잖아. 그죠? 지나가는 점 나왔고 기울기 나왔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예요. 되죠? 공식이 너무 끝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것도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위에 얘가 있대요. 그럼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네.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 두 점 가지고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하셔야 되고
그 주어진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 가지고 직선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 지나가는 점은 이거라고 하셔도 되고 이거라고 하셔도 돼요. 결론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점으로 기울기 찾은 다음에 뭐 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드셔서 마이너스 5를 x에다가 a를 y에다 넣어서 찾으시면 되고 얘는 이제 b를 x에다가 얘를 y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b의 값을 또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있는 것도 뭐 x절편, y절편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모양새 예뻐서 외우는 거라고 했어요.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는데 언뜻 드는 생각은 이런 거지. 요거 두 개로 직선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그 직선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긴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점이 세 개 있는데 얘네들 일직선상에 있다는 건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나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나 같더라라는 걸 의미해요. 한 점을 기준으로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같다 그런 뜻이라고, 그죠? 그럼 셋이 한 직선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만 가지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녀석이고요. 다음은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데 요 넓이 이등분하는 건 잠깐 얘기를 해야겠다. 선을 하나 그어서 넓이를 이등분할 건데 경우는 두 가지 나오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랑 사각형의 넓이 이등분하는 경우인데 사각형은 다행히도 평행사변형 이상의 것만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사다리꼴 같은 건 안 나오고요. 이름 없는 사각형도 안 나와요. 여기서는 직사각형만 얘기 나왔지만 직사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평행사변형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막대먹은 삼각형이 있다고 치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거야.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중선이에요. 무게중심이 중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중선이냐면 꼭지점에서 중점에다가 선을 이어. 그럼 양쪽 넓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의 중심이 이 선상에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보면 무게의 중심이 이 선상에 있다는 거고요. 무게의 중심이 이 선상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이 노란색 중에 하나라면 알아서 넓이는 이등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삼각형이 나와 있고 넓이를 이등분하세요인데 그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가잖아요.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가면 삼각형이 나왔어.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간대. 그러면 어디 가면 된다고? 마주보고 있는 변에 중점을 지나가게끔 하면 된다고. 그죠? 그러면 알아서 넓이는 이등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 경우야. 삼각형이 있는데 꼭지점을 안 지나가요. 이런 점 지나간대. 넓이 이등분하래.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꼭지점에서 그은 선이 안 나오고요. 대충 뭐 이 정도 돼야 넓이가 이등분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실제로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약간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얘도 어떻게 무게중심이 지나가면 넓이 이등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해보면 안 나와요. 무게중심을 지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넓이를 이등분하는 게 아니에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거라면 무게중심을 지나가면 되지만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 선이면 무게중심을 지나간다고 해서 넓이가 이등분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해야 돼.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한데 꼭지점을 지나가면 중선 그으란 이야기고 혹시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의 넓이랑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2배 했더니 전체 삼각형과 같더라. 이렇게 실제로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고 사각형은 대신에 쉬워요. 사각형은 어차피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평행사변형 평행이냐? 평행사변형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대각선
대각선 교점. 뭐 교점이래. 대각선과 대각선의 교점. 요 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알아서 넓이는 이등분 돼요. 이렇게 잘라도 넓이 이등분이고요. 이렇게 잘라도 넓이 이등분이고 뭐 약간 어긋나게 이렇게 잘라도 넓이는 이등분이 돼요. 합동이라고.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그 뒤에 오는 사각형들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애들 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이상의 사각형이라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하면 되더라.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건 대각선의 중점과 똑같은 거예요.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가게 하면 알아서 넓이는 이등분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형 5번은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형 6번은 ABC의 부호를 이용해서 기울기랑 y절편 찾아보세요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보시면 A랑 B랑 곱해서 0보다 작고 B랑 C랑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A, B가 둘이 부호가 다르고요. B, C도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제 반대급부로 A랑 C는 부호가 같아지겠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직선 물어봤는데 이 상태면 우리 잘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울기랑 y절편이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두고 이제 기울기랑 y절편의 부호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A랑 B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는 양수죠. A랑 B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건 B분의 A도 0보다 작다는 이야기거든.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양수가 될 거고요. B랑 C도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B분의 C도 음수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절편도 양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울기도 양수, y절편도 양수. 그림 어떻게 생겼다. x축, y축에 y절편이 양수, x축 위에 있다고요. 기울기 양수. 그러니까 1, 2, 3, 4분면을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옆에 나온 거 1025번 같은 경우에 문제 보시면 이 직선이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찾으래요. x 앞에도 m이 붙어 있고 뭐 뒤에도 m이 붙어 있는데 m이 달라지면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겠지만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요. 그 점 어떻게 찾을 거냐면 m으로 묶어서. 그죠? m으로 묶어 보면 x 더하기 3 y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으니까 m값에 관계없이 라는 건 누구다? x는 마이너스 3, y는 4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얘와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x는 마이너스 3이란 직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애들 다 모아라 그런 이야기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기울기는 없습니다. 기울기 없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y는 4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x좌표는 신경 안 쓸 거니까 y좌표가 4인 애들 다 모아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y는 4라는 직선이 되겠죠. y좌표가 4인 애들 다 모으세요거든요. 그래서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누구냐면 마이너스 3,4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밑에 있는 게 오히려 아까 우리 예제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K 붙은 거 안 붙은 거 따로따로 찾아서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1028번) 직선 두 개 나왔고 두 직선의 교점과 점 1,1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승민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래. 어떻게 찾는다고? 응?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어떻게 찾는다? 어떻게 찾아? 이사 어떻게 찾니? K요. 뭔 소린지 알아? 집에 가서 다시 봐. 얘가 왜 K라고 대답했는지 집에 가서 다시 보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K 가지고 찾는다고 했어요. 그죠? K는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고 1,1 대입해서 K의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 풀었던 예제랑 똑같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와서 다시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1032번. 직선이 두 개 나와 있고 어디야?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랑 일치할 때의 K의 값을 찾아보세요인데 얘는 Y는 2라고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는 0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한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식을 다시 좀 써보면 이거하고 K 더하기 1X 빼기 Y 더하기 K는 0인데 뭐 보자 그랬냐면 K 더하기 1분의 2하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하고 K분의 1하고 얘네들을 보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으면 일단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인데 얘네 둘이 같으면 아예 일치하는 거고 얘네 둘이 다르면 평행한 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둘이 같다 가지고 K 값이 두 개 나올 거고 그 둘 중에 얘네까지도 같아지도록 하는 K라면 일치하는 거 얘네들이 달라지게 하는 K라면 서로 평행하게 하는 K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 있던 내용이랑 같은 거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1039번. 자주 나올 거라서요. 얘는 쉬울 것 같아서 넘어갔어요. 1039번. 수직이등분 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녀석이어서 저걸 가져왔고요. 보고 가는 거고요. 단어는 하나지만 이 말 안에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수직이라는 말이랑 이등분이라는 말이랑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들어있는 건데 보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하세요 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수직으로 2등분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야. 선분 AB의 기울기를 찾아 그거의 수직이다 하시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2등분이다 라고 했는데 저 2등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B의 중점을 지나간다.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풀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A와 B의 중점을 노란색 직선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거기에 수직이다 하고 요 둘의 중점을 지나간다. 그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올 녀석이에요. 수직 이등분. 다음은 요거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우리 두 직선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세 직선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서 빨리 얘기하자면 직선이 세 개 있는데 선을 세 개 그어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데요. 서로 다른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직선 그어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저거 중에 평행한 녀석이 있는 거야. 선을 3개 그을 건데 선을 3개 그었는데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는 누구냐면 저거 중에 평행한 게 있는 거지. 그럼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평행한 거 없다고 쳐도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하필이면 셋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런 경우도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직선이 3개 나왔지만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유형 13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연습하는 문제니까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루트 5래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제가 설명했는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c-c'.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근데 혹시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붙잡아가지고 요 직선에서 그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얘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직선 위에 마이너스 1,0 이런 거 고르면 되잖아. 마이너스 1,0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여기랑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게 얘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죠? 그걸로 K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건 좌표 3개 나왔네요.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교과서에서 말한 첫 번째 방법은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을 지나간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걸로 높이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인데 요즘 나오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직선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삼각형 넓이 구한다.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귀찮으니까 사선 공식을 이용하셔서 넓이 구하셔도 됩니다. 요건 봐야 되네. 다 왔어. 직선이 2개 나와 있는데 쟤네 둘이 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첫 번째 있는 직선은 그냥 아예 숫자 다 나와 있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보자면 물론 이제 이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이런 거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다. 이거 가지고 그림 그리셔도 돼요. 그려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란 이야기니까 x축, y축에 2,0이 여기 있다고 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참고로 요 점의 좌표는 2가 될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가 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요 녀석은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질 녀석인데 그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냐면 4,3이더라 그런 이야기래요. 그죠? 4,3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가네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더라 라는 건데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 이 하얀색 직선이랑 1사분면에서 만난다는 건 요 사이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1사분면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요 녀석 가지고 1사분면에서 만나게 하려면 그림으로 봤을 때 경계가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언제다? 이거하고 이거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있는 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요점의 좌표 4,3이기 때문에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x좌표 2 늘어났고요. y좌표 3 늘어났으니까 2분의 3이다 그런 이야기고 요 녀석의 기울기를 살펴보시면 x좌표가 4 늘어났고 y좌표는 1 늘어났죠. 이거 0,2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m 자체가 그냥 기울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요. 딱 4분의 1이거나 딱 2분의 3일 땐 교점이 축 위에 있는 거지 1, 4분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호는 빼셔야 됩니다. 그죠? 요 사이에 있어야 1, 4분면에서 만나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푸실 수가 없어요. 지금 본 것처럼 1, 4분면에서 만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1, 4분면이라는 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없다기보단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유형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취의 방정식은 우리 평면좌표 할 때도 이야기했던 거지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라고 두고 푸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 자취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요 유형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 뭐냐면 문제 읽어보시면 직선이 두 개 있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래요. 각의 2등분 선 찾으세요거든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헷갈리는 녀석인데 저 단어에 현혹이 돼서 그렇거든. 뭘 기억해야 되냐면 각도를 이용해서 직선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있고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야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각도를 이용해서 직선을 구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다만 이 탄젠트 세타라는 건 우리가 아는 각도가 몇 개 없어요. 3개밖에 없잖아. 아직은. 30도, 45도, 60도. 그거 외엔 모르거든요. 하물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래. 아니 직선 둘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 방법이 없고요. 이걸 또 2등분한 직선을 찾으세요거든요. 이 각도를 알아낼 수도 없고 이걸 2등분 당연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각을 2등분하세요지만 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각을 2등분하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이 거리가 둘이 같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둘이 같을 것이기 때문에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거든요. 그죠? 얘네 둘이 각도가 똑같고 수선을 떨어뜨린 거니까 90도, 90도라서 똑같은데 변 하나를 아예 공유하고 있잖아요. 빗변을. 그죠? 합동이 삼각형 둘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그은 요 두 수선의 길이가 똑같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x, y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x, y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더라. 이걸 가지고 x, y를 찾는 거예요. 똑같이 x, y라고 써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요 문제에서만큼은 얘를 x, y라고 하지 않고 a, b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저걸 다시 x, y로 돌려볼게요. 그럼 a, b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먼저 구해보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절대값 a 더하기 2b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보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들이 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다행히도 양변의 분모가 똑같이 얘도 루트 5고 얘도 루트 5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게 알아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게 절대값만 두 개가 남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식을 마저 풀어보면 절대값 a 더하기 2b 더하기 1하고 절대값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하고 둘이 같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요것만 풀면 되는데 이 양변에 둘 다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푸는 방법은 이게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게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그래서 엄청 여러 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결국 얘네 둘 다 양수거나
얘네 둘 다 음수면 부호가 똑같다는 이야기고요. 양수 음수거나 음수 양수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둘이 부호가 같아서 그냥 정말로 이렇게 생긴 경우고요. 두 번째는 둘이 부호가 달라서 이렇게 생긴 경우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개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 다 우변으로 던지면 a-3b-4는 0 이렇게 생겼겠죠? 저거 이제 x, y로 고쳐 쓰면 x-3y-4는 0 이렇게 생겼을 거고 밑에 있는 것도 얘는 좌변으로 던지시다. 좌변으로 다 넘기면 3a 더하기 b-2는 0이니까 요거 x, y로 고쳤으면 3x 더하기 y-2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직선이 당연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면 이렇게 생긴 직선도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긴 직선도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이 각을 2등분하는 건 얘고요. 이쪽 각을 2등분하는 건 얘기 때문에 원래 각을 2등분하는 직선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직선은 수직이에요. 그림에서 보면 얘네들이 수직일 수밖에 없다고. 다 더하면 180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의 2등분선 찾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녀석이고요. 말했지만 단어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각을 찾으러 가면 안 되고 혹시 각을 찾았다고 해도 그걸 2등분 하려고 달겨드시면 큰일 납니다. 각을 2등분 하라고 했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찾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엄청 많이 했는데 세상에 오늘 2시간이나 수업했네.